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한 렘데시비르. WHO는 왜 엇갈리는 결과를 냈을까? 덩달아 파미셀 주가도 급등과 급락을 오가고 있는데 렘데시비르를 둘러싼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파미셀 주가 전략도 세워본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현재는 2시 1분 지나고 있고요. 여전히 양시장의 하락이 큽니다. 오늘 또 이런 시장 안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괜찮은지 잠시 후에 한 큐 시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님께서는 ENF 테크놀로지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 외에 2가지 종목 추가적으로 더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규수 매니저의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종목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네요. 오늘 시장에서 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와이드 경제 이번에는 렘데시비르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그리고 겨우 실패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개별적인 종목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오늘 파미셀의 경우에는 렘데시비르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13.09% 급락하고 있고 15,600원에서 지나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 집중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뵀는데 하필 또 네.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 나오셨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우선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치료를 받고 나 나았다, 건강하다, 정말 최고의 치료제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왜 WHO는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일단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7월 17일부터 이제 임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간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계보건기구에서 관련된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효능이 없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좀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약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사실 치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지금 연구 결과에서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효능이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10월 초까지 조금 이렇게 12,000여 명의 그런 숫자로 좀 이제 검사를 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효능이 있어야지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들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률을 줄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원료를 진즉에 확보를 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 중이었거든요. 그럼 이번 WHO의 이 조사 결과로 우리도 치료를 그만하게 될까요? 렘데시비르 치료를?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효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사들에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사실 또 이제 동료에 대한 그런 결과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주말 사이에 이게 또 확실하게 되고 또 여러 기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는 게 일단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굳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사용을 할 이유는 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62개 병원에서 약 600명여 명의 이런 환자들에게 이미 투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파미셀이 렘데시비르 주로 꼽혔었는데요. 10%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오시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번 일로 타격이 클까요? 렘데시비르 관련주 파미셀은 앞으로 어떻게 주가 흐름이 이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출 비중의 약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효능이 없다라고 하면은 생산이 줄게 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수요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좀 실적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파미셀이 이제 10,000원대에서 주가가 갑자기 뭐 20,000원대 이상으로 좀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유도 이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된 이런 수혜에다가 또 이제 그 다른 약들, 의약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사용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 상반기는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반기 보고서 보셔도 뭐 매출액, 영업이익, 반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또 꺾인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수요가 감소된다면 당연히 매출에 타격을 받고 이 모멘텀을 갖고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더 이상 매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파미셀의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파미셀의 뉴클레오시드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원료이기도 해서 모더나 관련주를 묶이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뭐 존슨앤존슨이라던가 하나씩 임상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중단을 하고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게 한 하반기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잖아요. 네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번 WHO 발표에 다른 백신들도 살짝 휘청거릴까요? 사실 그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효능이 없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으로 사실 시작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그런 결과가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대규모 환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게 안 좋다라고 효능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는 임상이 또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약으로 시판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 대한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임상 자체적인 그런 결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7월 27일부터 이 관련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3만 명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반절은 이제 백신을 투약을 하고 반절은 위약을 좀 투약하는 그런 부분들로 효능을 좀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결과치가 나오고 다음 달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한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결과가 나오는 것만큼 사실 좀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또 긴급적으로 또 기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그런 이슈에는 조금 자유롭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미셀 현재 13% 가깝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 나온 뉴스라서 이미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여기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파미셀의 또 다른 모멘텀은 없을지 이제 정말 모든 재료가 소멸된 것인지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세요. 사실 뭐 파미셀도 아직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이제 생산량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울산 공장에 대규모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에 대한 주문들이 이미 생산 캐파 이상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노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만족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실적적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들이 나오게 됐을 때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MPEG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상반기에 전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번 사용하게 됐을 때는 꾸준히 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 일상에 대한 부분,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제 면역 세포 치료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발기부전에 대한 그런 일상 이상에 대한 이유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또 임상 3상에 대한 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먼저 일봉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한 상황이고, 지금 하방에 지금 이평선들이 좀 지지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봉이나 주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월봉상으로는 지금 바닥이 13,000원대까지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주봉이 이제 14,000원대 초반까지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워낙 또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하방 부분은 주봉보다는 좀 월봉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방 자체는 13,000원대 초반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13,000원대까지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격대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또 여기 갭이 또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움직임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하방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수요에 대한 감소에 따른 앞으로의 이런 매출에 대한 불안감까지 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됐을 때는 주가의 하방이 굉장히 좀 크게 터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라인들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매수 타이밍은 조금 넓게 13,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그리고 이제 요 갭을 메우는 11,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또 2차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매수 밴드는 좀 아래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관련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런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파미셀의 좀 주가 변동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도 갖고 있지만 원체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방금 이야기해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 파밀셀의 악재, 렘데시빌의 악재가 모든 백신주나 치료제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갈 것이다라고 했으니 지금 사도 괜찮을 만한, 좋게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군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SK케미칼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슈는 이제 바로 이제 전거래에도 좀 이슈가 있었죠.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 관련돼서 뭐 치료제랑 백신 둘 다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임상 1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이런 시작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제 호흡기 관련된 부분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가격대부터 지금 33만 원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하방 라인 부분이 30만 3천원에서 4천원 라인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갭 부분 메워주는 41만 원 라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신고가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보신다면은 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이 나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관련한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기대주다라고 꼽았습니다. 네, 집중 분석 파미셀의 추락 이야기해봤고요.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